안녕하세요. 문해력 아카이브의 김효숙입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요. 괜히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물 마시러 간다리고 생전 안 하던 자기 방 청소한다고 난리고요. 슬그머니 이렇게 딴짓을 하지 않나요? 물론 책을 읽으라 그러면 옆에서 읽긴 하죠. 그런데 뭔가 단어를 더듬더듬 읽거나 한 글자씩 끊어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속 터지고 답답하지만 또 애는 어때요? 그런 부모의 분위기를 간파하면서 또 주눅이 들기도 하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책 읽는 걸 좀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지는 집중력이 좀 약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요. 그건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사실 이유는 좀 더 이렇게 아주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왜 책을 더듬더듬 읽거나 한 글자씩 끊어 읽는지,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요. 이런 문장 있잖아요. 담 밑 구석에서 강아지가 똥을 넣었어요 라는 문장이 있다면요, 이렇게 읽는 거죠. 담 밑 구석에서 강아지가 똥을 넣었어요. 강아지하고 똥은 익숙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빨리 읽는 거예요. 또는 담 밑 구석에서 강아지가 똥을 넣었어요. 이건 단순히 더듬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읽긴 하지만 이게 막 이렇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읽으면서 아이는 어때요? 계속해서 이게 맞나? 확인하면서 읽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어때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읽으면서도 도대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막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하니까 읽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틀리게 읽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더듬거림은 글자를 정확하게는 읽을 수 있는데 매끄럽지 않게 읽은 상태를 말합니다. 글자를 간혹 틀리게 읽으면서 더듬거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좀 구분해서요. 오늘은 글자는 알고 정확하게는 읽지만 문장을 더듬거리거나 한 글자씩 끊어 읽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글자를 더듬거리거나 한 글자씩 끊어 읽을까요? 이거는 단순한 버릇이 아니에요. 일단 먼저 해독력, 그러니까 글자를 소리로 이렇게 바꾸는 힘이 아직 약한 거죠. 특히 받침이나 비슷한 글자를 많이 헷갈려 하죠. 담을 당으로 읽는다든지 석을 식으로 읽는다든지, 그래서 구서석 구석 이런 것처럼 한 글자씩 쪼개어 읽기도 하고 막 반복해서 읽기도 해요. 또 아이가 더듬거리는 이유는요, 단어의 자동성, 즉 글자를 보자마자 생각하지 않고 툭툭 튀어나오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하면 매번 글자를 다시 해독해 하면서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읽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도 아이가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론 책을 읽을 때 대부분의 단어들이 친밀하고 익숙하니까 바로바로 툭툭툭 해독은 안 하잖아요. 튀어나오는데 어른도 가끔 보면은 이렇게 외국 지명이나 외국인의 이름이 나오면은 한 글자씩 끊어 읽다가 또 같이 덩어리로 읽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단어나 새로 만나는 단어가 많으면 한 글자씩 보고 또 다시 반복해서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아이가 더듬거리는 데는요,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한번 읽어봐 이랬을 때 아이는 어때요? 틀릴까봐 좀 겁이 나는 거죠. 또 엄마가 뭐라고 할까봐. 이런 불안이 쌓이면 어때요? 읽을 때마다 아이는 이렇게 확인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또 아이가 더듬거리면서 읽는 이유는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책 읽는, 아니면 그동안 책을 누가 읽어주거나 읽어본 경험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단어를 보면은 그 앞에서 멈칫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 단어만 보면은 낯설고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더듬거리면서 읽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1, 2학년 때 뭐 그러면은 더듬거리면서 읽으면 아직 뭐 어려서 그래. 뭐 좀 학년이 올라가면 나아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도 3학년쯤 되면 얘 왜 이래? 아직까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떡하지? 앞으로 나아질까? 막 이런 불안감이 막 올라오시죠? 이건 단순한 아이의 어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해력의 기초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어요라는 신호예요. 읽기가 이렇게 끊기면요. 앞 문장을 다 읽고 기억하기도 전에 뒷 문장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는 어때요? 내용을 머릿속에 이렇게 담기도 어려운데 막 읽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이해할 힘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하죠. 무슨 사실 기억나는 것도 없고 질문에 또 답도 못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아이가 뭐 집중을 못했다든지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읽다가 자꾸 끊기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시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끊어 읽는 거, 더듬거리면서 읽는 거 이런 것이 습관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문해력의 격차는 이렇게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같은 문장,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단어가 눈에 익죠? 그리고 생각하기도 전에 툭툭툭 입이 먼저 반응하겠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동성입니다. 짧은 동화책 한 권이면 충분해요. 하루에 3번만 소리내어 읽게 해보세요. 처음엔 좀 느리게 읽어도 3일만 지나면 아이가 이렇게 읽는데 리듬이 생겨요. 달라집니다. 다음에요. 아이가 대부분요 이렇게 읽기가 이렇게 좀 더듬거리거나 느리거나 이런 아이들 내지는 파닉스가 좀 불안정한 아이들은요 그 글자와 소리를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새로 만나는 단어를 익숙하게 친밀하게 만들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나만의 어휘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주 뭐 작은 수첩, 뭐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예쁜 작은 수첩 하나 사주시고요. 자기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단어로 쓰기만 해도 돼요. 근데 조금 여유가 있다라면은 그 단어의 뜻도 쓰고요. 또 그 단어와 어울리는 상황을 예문으로 짧은 글을 지어보고 간다라면 아주 더 좋겠죠. 이렇게 자기가 읽는 단어와 의미가 연결될 때 이 머릿속에서 이것이 하나로 덩어리지어서 기억하게 되고 장기 기억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 3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보다 아이가 그냥 자연스러운 경험을 하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하면서 끝까지 읽게 하고요. 읽은 후에는 꼭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오늘은 한 문장을 그냥 한 번에 끊어 읽지 않고 더듬거리지 않고 읽었네. 이 짧은 칭찬이 아이의 마음속에 남겠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겠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이는 어때요? 다시 시도도 해보고 도전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더듬거림 이거는 뭐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해동력, 자동성, 자신감 이것이 막 동시에 막 흔들린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짧게라도 반복해서 읽게 하고요. 새로운 단어는 반드시 아이의 어휘장에 기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요, 막 칭찬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주시면 그 더듬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이건 내가 읽을게 하면서 자신 있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